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이민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명리학 강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본인이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저에게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원래는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좀 일이 조금 뭐 아주 바쁜 것은 아니지만 약간 뭐 개인적으로 뭐 일도 있고 해서 강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라도 명리학을 배우고 싶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참고해서 본인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두 학교는 저희 모교입니다. 제가 뭐 별다른 무슨 뭐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제 선의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명리학 배우시고 싶으시다던가 아니면 이제 풍수에 관심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이제 동양학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학교는 이제 원광 디지털대학교라는 학교인데 실제로 이제 명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사주팔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풍수, 우리가 보통 풍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본인의 집을 어떻게 잘 꾸미거나 위치가 어떻다거나 아니면 집의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본인의 사주팔자를 꼭 굳이 뭐 일로서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사주팔자가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취미로라도 좀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풍수에 관련돼서 좀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뭐 자기의 손주가 이제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해당됩니다. 일단 원광 디지털대학교에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뭐 세계 최초의 로 개설됐다. 이건 이제 사이버 대학이죠. 그래서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강의 교수님들이 일단 포진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탄탄한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흐름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제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사주팔자를 배울 때 한문이 어려워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급 한문이라던가 초급 중국어를 또 교육을 해서 이제 그 명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어떤 한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문 중에 명리학에 나오는 그 한문들이 가장 쉽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문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한문이 무서워서 명리학을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초학습에 명리학을 입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제대로 일단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수적인 것도 개론이라던가 우리가 양택풍수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아파트라던가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관련된 풍수를 보는 것이 양택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 이론들을 다 여기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동양 사상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일단 포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명리학을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여기 쫙 제대로 나와 있어서 여기 음택풍수라는 것은 이제 산소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아파트에 관련된 풍수 내용들, 거기에 좀 필요한 기초 과정들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추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뭐 타로나 심리에 대한 것들 일단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풍수, 본인이 이제 상가를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데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또 학문들을 또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추후에 가서는 가장 아주 고급적인 어떤 그 된 내용들이 어떤 명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풍수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주역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부수적으로 다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명리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현재 전혀 이제 입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장학금 제도도 굉장히 제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있다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국가 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로 굉장히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생 상담센터도 잘 나와 있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언젠가 뭐 저도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서 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미래에 그런 날도 한번 제가 꿈꿔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하셔가지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소개해드릴 학교는 서경대학원입니다. 이건 이제 석사과정이고요. 본인이 이제 학부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좀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도전해봐도 되고, 그다음에 현재 명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 교수진 분들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이곳은 여기 지금 이제 양준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사실 우리 그 명리학계에서는 뭐 거의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백민 선생님이라고 하면 진짜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명리학계의 큰 어른이시자 굉장한 뭐 스승님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명리학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학 부분, 역학, 그다음에 동양 사상에 관련된 거, 본인이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도전해봐도 좋고, 그다음에 타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명학에 관련된 거, 이름 짓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교육을 제대로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제대로 배워볼 수가 있고요. 무예사상이라는 거, 이건 제가 전문인데 무예사상이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진짜 그 현재 제가 볼 때 뭐 제가 지금 이제 저는 현재 여기 박사과정에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국내의 그 대학원 과정에서는 거의 뭐 최상급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학비 35%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장학금도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사 과정은 주로 토요일 날 하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은 목요일만 진행을 하고, 수업 방식은 현재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모여서 굉장히 좋은 학교 생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경대학교 대학원 이제 동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대학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현재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집 요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가 논문을 써야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석사학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경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지 않아도 석사학위를 그 이제 과정을 잘 마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한번 명리를 잘 모르시거나 풍수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뭐 석사 과정을 이제 그 마무리하고 석사 학위를 따는 데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제가 2022년 이민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끼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1975년 이 48세가 되는 을묘생이 있습니다.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 띠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 그 아내가 을묘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띠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유독 잘 보고 있는데,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민년에 신축년 같은 경우는 신이라는 글자가 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을하기 때문에 을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라는 글자가 연의 연간, 그러니까 즉 뭐냐 연의 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런 것을 록이라고 해서 본인의 의식을 주관하는 글자라고 얘기했는데,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을을 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병원 출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을이라는 글자는 상체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목을 의미하고, 연이라는 것은 그 이제 두견신족에서 머리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을이라는 글자가 이제 식신상관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식신상관에 해당되면 조금 더 본인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묘라는 글자가 밑에 있어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격력은 좀 약화될 수 있다고 일단
그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타격은 아닐지라도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무래도 다른 띠보다는 병원을 좀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축년에 그런 이제 날을 지내고 나면 이렇게 이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임이라는 글자는 본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글자가 되니까 일단 이제 그 신축년, 즉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본인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을이 이렇게 묘에 흔한 말로 이제 걸록에 이런 것을 이제 좌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강한 목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이라는 글자는 을이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돼서, 이제 어쨌거나 이 록, 즉 을이라는 글자는 이민년을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목이지만, 12운성이라는 기법으로 보면은 오인술의 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 인이라는 글자가 오인술의 그 중간 글자, 즉 제왕에 해당하는 글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움직이는 글자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임은 곧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자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가나 허가 아니면 인증을 받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뭔가를 배우 익힐 때 좀 더 유리한 내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에 본인의 에너지가 좀 더 강화돼서 활동하기에는 유리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이라는 글자는 묘를 기준으로 보면 12신살에서 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고 항상 겸손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왕성해지면 이것은 곧 록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이제 그 작년에 활동성이 좀 약화됐다면 이민년에는 활동성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비견겁제가 왕성해지고 본인이 굉장히 강화되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 관계를 좀 주의하고 본인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갖는다면 임이라는 글자는 어쨌거나 또 정이라는 글자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을이라는 글자가 좀 더 활동하기에는 좀 더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묘생은 이제 내년 이민년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그 사회활동을 할지를 잘 강구하면 특히나 이제 을묘생이 만약에 그 국가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임이라는 글자가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작년에 본인을 극하던 어떤 압박감을 벗어내고 좀 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정묘생이 있습니다.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그 1987년 36세가 됐는데 내년에 이민년이 되면 일단 좋은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임이라는 글자가 정과 이렇게 합을 하는 건데 이것은 곧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본인과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이라는 글자는 정이 볼 때 목생화하니까 이건 인수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관인의 어떤 그 기운이 일단 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때 특히 인이라는 글자가 구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 정화가 볼 때는 본인을 생하는 글자이기도 하거니와 또 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곧 역마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정묘생이 그 이동 변동이 좀 일어나기도 할 때가 있고요. 주로 이제 회사를 옮긴다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본인의 조직 내에서의 약간의 인사 이동이라던가 이런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연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작은 이동 변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조직 내에서의 이동 변동이 있는데 이 임이라는 글자가 바로 그 조직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36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혹여라도 잠시 경력 단절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민년에 새로운 조직에 가담하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민년이 되면은 요것은 관이 되고 인도 인수가 되고 묘도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사회적인 측면이 일단 돌아갈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묘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을 얻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이제 신축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더 계획을 잘 세우고 본인의 그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잘한다면 이민년에 새로운 조직의 가담도 일단 상당히 좀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만약 정묘생이 본인이 원래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승진에도 좀 유리한 기운이 일단 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승진을 할 때도 승진을 하고 나서 부서 간의 이동 변동을 하면서 승진이 날 가능성이 일단 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조직 생활을 할 때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재물을 버는 측면, 왜냐하면 이제 정의 볼 때 기본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데 금을 기준으로 볼 때 임이라는 것은 수가 되는 것이니까 금을 설계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금의 묘절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나 만약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민년에는 조금 이제 본인의 그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 주로 이제 업체와의 협력이라던가 아니면 협조에 의해서 뭔가 진행하시는 분들은 유리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판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관리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해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39년 84세가 되는 김효생, 그 다음에 1999년 24세가 되는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민년이 일단은 그 좀 유리한 측면은 뭐냐면, 임이라는 글자가 기가 볼 때는 일단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 인이라는 글자가 기가 볼 때는 곧 관이 되기 때문에 주로 조직과 연관된 재물이 이렇게 유입되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약 김효생이 조직과 연결돼서 뭔가 협력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재물을 벌기에 일단 유리하고요. 김효생이 어떤 개인적인 특징의 어떤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일단 유리하죠. 왜냐면 이제 인이라는 것이 조직인데 조직으로부터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효생 같은 경우가 본인이 사업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어떤 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강화되니까 재물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이렇게 외부로 다시 누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이 좀 더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김효생 같은 경우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형태가 좀 더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돈을 벌고 나서 좀 더 조직을 확장한다거나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데 재투자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4세가 조직을 운영하기는 일단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84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로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혹은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준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조직을 좀 더 탄탄하게 하는데 비용을 쓰게 되는 일들이 일단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4세가 만약에 본인이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현재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이라는 글자가 조직 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직 내에서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직 내에서 본인이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4세가 현재 뭐 대학을 바로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기반으로 재물이 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자친구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24세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구할 때는 조직 내에서 한번 그 동료 중에 한번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만약에 본인이 공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본인의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51년 72세가 되는 신묘생 같은 경우에 신묘생은 이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측면으로 보자면 이 신이 볼 때 인이라는 글자는 재물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임은 또한 본인의 에너지를 이렇게 내뿜어서 뭔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비록 1951년 72세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래 의식을
그 얻는 어떤 그런 행위에서 좀 더 재물적으로는 일단 풍성해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신이라는 글자는 묘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 신은 금이 되고 묘는 목이 되니까 두 개는 굉장히 이질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약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곧 록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니까, 특히 이제 신은 보통 이제 폐나 호흡기 기관지를 의미하고 대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요 구조로만 보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2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호흡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폐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민년에 굉장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병증의 이제 확장 혹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고, 기존에 이제 혹여라도 이런 쪽에 이제 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리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민년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63년 60세가 되는 이제 계묘생 같은 경우에, 계묘생은 일단 좋은 게 있고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우선 이제 사주팔자에 따라서 약간 양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좋은 측면은 뭐냐면, 인이라는 글자는 겉에서는 목이지만 화운동을 통해서 이 개가 볼 때는 재물운동을 하는 그 첫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재물에도 진퇴가 있는데, 이 인년부터 계묘생이 볼 때는 인묘진사 이렇게 갈 때 상당히 재물을 벌기에 유리한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몇 년을 기간으로 볼 때 이 계묘생이 재물을 획득하기엔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요 계묘만 볼 때는 이 개라는 글자는 수가 되고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본인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시점에서 임이라는 글자가 오면, 비록 겁재이긴 하지만 약간 본인과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는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유대 관계로부터 돈 벌 수 있는 어떤 좋은 그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에 재물을 벌 수 있는 그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계묘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임묘가 오게 되면은 이것도 일단 그 수생목으로 에너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생목으로 이 이민년에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개인적인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의 피로도는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이라는 본인과 좀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더 그 협력하에 뭔가 좀 의지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주변의 유대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독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를 열고, 말은 좀 적게 하고 귀를 열어서 좀 더 그 에너지를 좀 보충할 필요가 일단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에너지가 빠진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니까, 이 이민년에는 본인한테 들어오는 입력의 에너지보다는 출력의 에너지가 많으나, 본인이 좀 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하에 진행한다면 상당히 재물을 벌 수 있는 위치가 될 수가 있다고 일단 말할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좀 더 소홀하고, 본인이 독선이나 아집을 내세운다면 이 인이라는 글자는 이 묘생한테는 망신이 되기 때문에,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사람을 잃거나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이라는 글자는 본인과 다른 사람이니까 유대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망신에 해당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계묘생은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이민년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앞에 좀 학교에 대한 설명이 좀 길다 보니까 내용이 좀 늘어질까봐 오늘은 좀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